스타리아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쪽 프런트 부분 투명 코팅을 하고 나서 외부용 방청왁스로 다시 한번 도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바퀴 안쪽 부분이고요. 볼트, 너트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눈길 주행을 해보면 하부 면적 100%가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를 하고 싶으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짝 속이나 부품 속, 바닥면 속은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렇게 작은 틈새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물죠. 머플러 코팅 모두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녹은 발생이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녹이 잘 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이 머물 수 있는 이런 볼트, 너트, 작은 틈새 이런 곳이 녹이 잘 납니다. 투명 코팅의 장점 중 하나는 전기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하고요. 철로 된 곳은 방청 코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빛으로 보이는 것은 외부용 방청왁스로 다시 한번 도포를 하였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하고 나면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여기 외부 철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측면 쪽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 서스펜션 보겠습니다. 물이 머무는 곳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 염화칼슘도 머무니까요. 그런 곳은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 모두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눈길 주행을 해보면 여기는 염화칼슘이 많이 묻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볼트, 너트, 작은 틈새 이런 곳이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은 언더 코팅제 말고 다른 코팅제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부식 방지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볼트, 너트 모두 다 부식이 되니까요. 반드시 방청 작업이 필요하죠. 여기는 뒤쪽인데요. 이런 곳이 녹이 잘 납니다. 접합 부분 녹이 잘 나죠. 그리고 물이 머물 수 있는 볼트, 너트, 차체와 부품이 만나는 이런 작은 틈새 녹이 굉장히 잘 납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고요. 철에는 방청 코팅, 전기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합니다. 머플러 코팅은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고요. 최소 600도 정도는 되어야지 내구성이 보장이 됩니다. 바닥면 쪽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기장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압 하부 세차를 이런 곳에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센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빗길 주행은 별 문제가 없지만 고압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자동차 하부 세차로 차량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있는 전기 센서는 빗물 정도 막을 수 있는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압 세차를 하게 되면 커넥터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센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스타리아 엔진은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음이 깔끔하죠. 전기장치나 센서, 여기 배터리 플러스 단자 모두 절연 코팅 되었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센서라든가 커넥터, 클립, 센서, 커넥터, 클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룸 코팅제가 건조되고 나면 커넥터 잘 빠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